온라인 클래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빛의 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이 빛의 반사가 조금 쉽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수업 시간에 이 부분 다른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자, 요 점에서 이제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나올 때 이 한 점에서 나오는 이런 빛을 우리는 이 점광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점광원, 점광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점광원에서 빛이 나올 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첫 번째 특징은, 자, 빛은 어떻게 된다? 직진한다. 자, 두 번째 뭐죠? 이 점광원에서 나온 빛은 뭐 어떻게 된다? 구면파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겠죠. 이렇게 사방으로 다 퍼져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펜이 좀 굵으니까. 사방으로 퍼진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알고 이제 어떻게 된다? 빛의 반사를 측정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여러 가지 빛 중에서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이 빛과 제일 만만한 게 이 빛이겠죠. 이 1번 빛과 뭐 이렇게 나가는 2번 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1번 빛의 경우에는 이렇게 쭉 왔다가 이 거울에 반사되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반사하게 됩니다. 그대로 반사니까 이런 식으로 반사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자, 반사하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반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2번 빛은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튕기겠죠? 그때 이제 입사각, 반사각이 같은 뭐 이런 반사 법칙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우리 눈이 이제 여기 있다. 눈알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눈은 어떻게 된다? 요 2번 빛,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빛과 이렇게 들어오는 빛을 어떻게 된다?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된다? 빛이 반사된 거를 인지하기 못하기 때문에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어디서 온다? 연장성상, 이제 이런 방법을 광선 추적이라고 하는데, 광선 추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연장성상 꺼주면은 마치 요 빛에서 이제 요 지점에서 빛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i만큼 떨어진 요 지점에서 이 이미지 요 i 지점에서 빛이 나왔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요 지점을 우리는 뭐 이 물체에 대한 거울의 이미지 또는 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한다? 이런 상을 버추얼 이미지, 뭐 이렇게 허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상.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자, 요 지점에서 이제 빛이 나와서 우리 눈알이 들어올 건데, 요거는 뭐 이 빛을 안 이용하고 이렇게 둘 다 대각선으로 이제 나오는 빛 두 개를 이용한 건데, 이 빛 1번 빛과 2번 빛을 이렇게 이용한 건데, 똑같이 그리면은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도 똑같고 뭐 얘도 똑같을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해서 어떻게 된다? 이 빛이 나오는 경로를 쭉 그어주면은 요 지점에 이제 이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지점에 이미지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쭉 그어주면 어떻게 된다? 요 지점에서 마치 빛이 나온 것처럼 우리 눈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요 지점이 빛의 이미지가 물체의 이미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실제 빛이 모이는 경우, 요거는 거울의 경우에는 이런 실상이 만들어질 수 없는 돋보기의 경우에는 실제로 빛이 모이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런 상을 우리가 실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뭐 블록렌즈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실상을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빛의 굴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제 진짜 빛의 굴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될 건데, 쭉 한번 보시면 이것도 수업 내용이 한 거니까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법칙은 뭐냐? 이 법칙은 좀 아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매질 좀 지우고 선을 어떻게 Shift L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이 와서 지금 이런 식으로 꺾일 건데,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빛이 와서 이런 식으로 꺾일 겁니다. 여기 n 뭐 n 프라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는 뭐 n 프라임이 얘가 n 프라임이고 얘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라이트를 이제 레이저 쏴줬어요. 레이저를 쏴줬어. 그래서 이렇게 꺾였단 말이죠. 이 법선을 경계로 해서 이제 얘가 이제 조금 더 크고 얘가 좀 작으니까 얘가 굴절이 크겠죠. 요 지점이 굴절이 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꺾였는데 만약에 여기서 레저를 쏴줬다. 여기서 레저를 쏴주면은 우리가 이게 가역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이런 식으로 쭉 나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갈 건데, 반대쪽에서 이쪽에서 빛을 쏴줬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나가야 된다. 이 들어갔던 방향 그대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가역 법칙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마찬가지게 물체가 만약에 여기 있는 물체가 이렇게 빛을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퍼뜨리면서 이 레이저를 한 가닥을 이렇게 굴절시켰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인식한다. 우리 눈은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우리 눈이겠죠. 이게 우리 눈이 될 건데, 우리 눈은 어떻게 빛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진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로 가는 빛도 한 개 있겠죠. 여기로 가는 빛도 한 개가 있을 건데, 이렇게 빛이 있을 건데, 주고 다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가는 빛도 있을 건데, 이 빛은 어떻게 된다? 똑같이 굴절하겠죠. 이런 식으로 굴절할 겁니다. 굴절 법칙에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이 빛도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우리가 들어오는 이 빛은 어떻게 된다? 직진했다라고, 이 경계면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지점에서 실제로 빛이 이렇게 굴절돼서 이렇게 들어올 건데, 우리 눈은 어떻게 생각한다? 이렇게 직진해서 요 지점에서 빛이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바로 뭐다? 굴절한 뭐 물체의 뭐 이미지 상이 되겠죠. 상 이미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별로 안 어렵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물체보다 어떻게 된다? 더 이 위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얘는 좀 더 이제 그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본 건데, 저희는 뭐 요 경우라고 보면 되죠. 요 경우. 자, 실제로 뭐 요 지점에서 나온 빛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다가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나왔다가 꺾일 건데, 이거를 쭉 연장시켜 보니까 어떻게 된다? 마치 요 지점에서 빛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가 상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 조금 뭐 구체화되어 있는데, 이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 각도, 보는 각도, 여기서 보면은 이미지가 한 요쯤에 생기고,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된다? 이미지가 이쪽에 생기겠죠. 요거는 굴절 법칙에 따라서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수직으로 봤을 때가 어떻다? 수직으로 우리 바로 위에서 봤을 때가 가장 그래도 차이가 덜 나는,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날 건데, 뭐다? 이게 옆으로 비스듬하게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된다? 눈알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비스듬하게 보면 볼수록 어떻다? 이게 좀 더 이미지가 원래 실제 이미지보다 어떻게 된다? 더 이제 얕아 보이는, 지금은 원래 깊이는 이만큼이었는데 여기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이 올라와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다는 겁니다. 뭐 좋은 내용이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제로 수직으로 이제 우리 쳐다봤을 때 얼마나 깊게 느껴지느냐, 뭐 그거는 뭐 이거 여러분들이 당연히 싫어할 거겠죠. 그래서 뭐 그냥 한번 쭉 해보시면 돼. 이거를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탄젠트 근살하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열심히 해보면은 뭐 안 하시겠죠. 해보면 재밌습니다. 자, 해가지고 나온 값은 얘만 한번 볼게요. 얘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값을 집어넣어 보면은 n 프라임 분의 n은 뭐 s 분의 s 프라임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절이 좀 더 크니까 여기는 뭐 1.4 물의 구절을 1.3을 집어넣고, 여기는 n 프라임의 경우에는 공기 구절을 1 집어넣고, 이 s는 1m라고 한번 이제 잡아볼게요. 예시를 뭐 제 마음대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 뭘 1을 집어넣고 이 지점에 뭘 집어넣으면 1.3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물체의 깊이는 1m이기 때문에 1m를 집어넣으면은 이 우리가 이제 물속에서 보는 이 이미지의 깊이 S 프라임 값을 구할 수 있겠죠. S 프라임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S 프라임은 1.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1보다 작죠. 그래서 1보다 작은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실제 깊이보다 어떻다? 얕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뭐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렌즈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렌즈 이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냥 이게 짧게 나오는데 제가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여튼 렌즈 좀 보도록 할게요. 렌즈 다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태양광의 경우에는 요게 조금 쉬우니까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요거부터 요 부분부터 먼저 하면은 이 태양에서 옛날에 초등학교 때 봤겠지만 태양에서 빛은 항상 어떻게 온다? 이 평행하게 올 거예요. 평행 광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행하게 빛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돋보기로 보면 이렇게 한 점에 모아지는 요 지점이 있겠죠. 요 지점의 이름을 우리는 포컬 포인트, 뭐 이렇게 포컬 포인트, 뭐 포커스 이렇게 얘기해요. FOCUS 포커스라고 해서 초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평행하게 렌즈에 대해서 평행하게 들어온 빛은 항상 어떻게 된다? 이 초점에서 모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아까 앞에서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이 가역성이 성립한다라고 있었죠. 이렇게 어디 나왔더라? 이 가역성 이렇게 들어온 빛은 이렇게 이 공기 중에서 들어온 이 빛은 이렇게 꺾여 쏠 건데 반대로 쏴주면 어떻게 된다?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제 우리가 했었단 말이죠.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은데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평행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한 점에 모였던 빛이 반대로 초점에서부터 빛이 이렇게 쭉 나온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 그대로 평행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나오게 된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법칙이겠죠. 얘를 알면 뭘 할 수 있다. 얘까지도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목렌즈의 큰 특징은 뭡니까? 얘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이겠죠.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오목렌즈는 퍼트리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좀 밑에 거가 그림 좀 이미지가 쉽죠. 그래서 이 평행하게 나온 빛은 어떻게 된다? 이 퍼져나가겠죠. 퍼져나갈 때 어떻게 퍼져나가냐면은 평행하게 꺼야 된다. 여기는 평행하게 안 꺼버렸네. 평행하게 이렇게 들어온 빛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퍼져나갈 건데 어떻게 퍼져나가냐면은 이런 식으로 퍼져나갈 건데 마치 어떻게 퍼져나간다? 이 초점에서부터 빛이 온 것처럼 어떻게 된다? 인식하게끔 빛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자, 뭐 얘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간다면 이 반대의 경우에도 이제 똑같이 성립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 여기서 이제 빛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간다?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목 렌즈와 뭐 블록 렌즈에서 이 빛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어떻게 모아지는지 또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여기 쭉 이렇게 설명 있겠죠.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다 좋습니다. 그리고 요 포인트는 되게 중요한데 렌즈의 중심을 향한 빛은 뭐 그냥 직진한다. 요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좋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이제 요 포인트를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이 레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광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요거는 언제 했냐면 중학교 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렌즈의 중심에서 렌즈에서 이제 평행하게 들어온 빛은 항상 어떻게 된다? 이 포커스를 지나겠죠? 포커스를 지나는 걸 알 수 있겠고 이 여기 이제 이 상단에 있는 화살표의 상단에 있는 빛이 만약에 누굴 지난다? 초점이 지나는 이런 빛은 초점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초점에서 나온 빛은 아까 얘기했었죠. 초점에서 나온 빛은 어떻게 된다? 이 평행하게 나가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평행하게 이렇게 나간다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뭐 또 렌즈의 중심을 향한 빛은 그대로 쭉 지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그릴 수가 있냐면은 렌즈에 대한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블록 렌즈는 뭐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써지네. Shift L 됐어. 이거 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됐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제 물체가 이렇게 있다. 이 초점보다 먼 경우라고 볼게요. 여기 초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은 렌즈에서 평행하게 일단 나온 빛이 이렇게 있겠죠. 평행하게 나온 빛은 누구를 지나가야 된다? 초점 지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초점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제가 얘기했는데 2번보다는 3번이 좀 쉬워요. 왜냐하면은 간단하니까 쭉 꺼주면 되니까. 어떻게 렌즈의 중심을 향하는 빛은 그대로 직진한다 하면은 여기서 나온 이 1번 가닥빛과 2번 가닥빛은 어디에 모인다? 이 지점에서 모이겠죠. 이 지점이 뭐 이 물체에 뭐 상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이 초점을 향해서 나간 빛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죠? 이 평행하게 나갈 거라서 이 지점에 모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 상이 생긴다. 이거 우리 중학교 때 한 내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 자 볼게요. 뭡니까? 이 오목 렌즈인데 이 오목 렌즈 평행하게 나온 빛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퍼져나갈 건데 어디서 퍼져나간다?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퍼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렌즈 중심을 향한 빛은 이게는 포커스 향해 가는 거구나. 이 포커스 향해 나간 빛은 어떻게 이렇게 직진하겠죠? 이거는 뭐 됐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렌즈의 뭐 중심을 향한 빛은 그대로 지나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똑같이 또 해보면 됩니다. 이거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서 자 요걸 빼먹었네. 자 이 블록 렌즈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요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블록 렌즈, 이렇게 그리면 무슨 렌즈? 오목 렌즈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다 이렇게 물체 그리면은 이렇게 쭉 평행하게 나온 빛이 마치 어디서 나온 것처럼 느껴진다? 이 초점에서 빛이 이렇게 쭉 나온 것처럼 느껴지겠죠. 이런 식으로 퍼져 나온 것처럼 느껴질 거고 그 다음에 얘만 그려주면 되겠죠. 사실 2번만 그려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 눈은 어떻게 된다? 눈은 빛이 요 지점에서 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지점이 뭐가 된다? 물체의 상이 된다. 조금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요 지점이 물체의 뭐가 된다? 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쉽죠?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얇은 렌즈의 얇은 블록 렌즈 공식이 이렇게 있는데 뭐 그냥 뭐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 내용 아까 했던 이 내용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그 다음에 뭐 요 삼각형의 비를 적절하게 이제 뭐 계산해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 공식 나오거든요. 해보세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자 여기서 S는 요거 S 여기는 뭐 S 프라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S분의 1 더하기 S 프라임분의 1은 뭐 F분의 1이 나올 건데 이거는 삼각형 비를 적절하게 잘 해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하기 싫으면 말고. 자 패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체가 블록 렌즈인데 초점보다 먼 곳에 있을 때는 무슨 상이 생기냐면 정리퍼상이 생깁니다. 요거는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쏘리 얘 오타 자 요거부터 봐야겠죠. 요거부터 다시 볼게요. 욕 써야 되는데 이 말 써버렸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요거를 좀 봐야겠죠. 초점보다 먼 곳에 있을 때 요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지금 자 요걸 해야겠죠. 초점보다 먼 곳에 있을 때 지금 이제 볼록 렌즈의 경우인데 볼록 렌즈에 이제 물체가 이 초점보다 먼 곳에 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얘는 이거를 우리가 자주 했던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오메트리, 이 블록 렌즈에 의한 상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실제 빛이 모이기 때문에 실상이 되겠고, 이 지점은 밝게 빛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된다? 렌즈에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물체의 위치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얘가 이쪽으로 왔죠. 이렇게 왔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렌즈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된다? 이 상이 뒤로 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렌즈의 뒤로 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뒤로 가면 앞으로 가면 상이 뒤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뭐 그려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 커버처 오브 레디어스인데 이 렌즈의 두께를 이렇게 두껍게 하면, 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얇게 하면은 빛이 잘 안 보이겠죠. 잘 안 보이니까 이게 뒤에 가서 모이게 됩니다.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상이 뒤로 가게 되고, 렌즈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어떻게 된다? 빛이 잘 보일 거니까 어떻게 된다? 상이 앞으로 가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두 가지 특징을 써줄 수가 있겠죠.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 물체가 렌즈에 대해서 이렇게 뒤로 간다. 물체가 렌즈에 대해서 뒤로 가면 이 상이 어떻게 된다? 상이 앞으로 오겠죠. 앞으로 렌즈에 가까워진다. 이거 렌즈에 가까워진다 칠게요. 렌즈에 가까워진다. 이 반대가 똑같겠죠. 이제 앞으로 가면 뭐 어떻게 된다? 뒤로 가겠죠. 렌즈에 멀어지겠다. 이렇게 보시겠죠. 앞으로 가면 뒤로 간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2번. 자, 그 다음에 렌즈가 아까 얘기했죠. 렌즈가 두꺼워지면은 어떻게 된다? 이 상이 어디로 간다? 잘 보이니까 이게 앞으로 갈 거란 말이죠. 이게 앞으로 가면서 상이 앞으로 이렇게 쓰지 말자. 렌즈에 어떻게 된다?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아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하는 내용. 자,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이제 초점보다 이제 먼 곳에 있을 때 이제 한번 볼 건데, 먼 곳이 아니죠. 얘는 제가 오타겠죠? 이건 뭡니까? 가까운. 자, 요거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 있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 지오메트리를 보면은, 자, 얘를 이렇게 버추어 이미지를 클릭해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초점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초점에 이렇게 물체를 놔두면 이렇게 평행하게 돼가지고 이 무한대거리에서 상이 생기거든요. 이거 해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얘가 이렇게 초점을 향해 갈 거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초점을 향해서 이제 갈 거니까 어떻게 될까?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겠죠. 합동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랑 또 합동이 될 거고, 이 삼각형이랑 이 거리가 같고 이 거리가 같고 이 높이도 같고 수직일 거니까 뭐 RHS 뭐 하여튼 합동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 빛과 이 빛은 평행한 빛을 띌 거고, 얘도 어떻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뭐 평행하게 이렇게 된다고 볼 때 어떻게 된다? 이건 삼각형이 이 선 1번, 2번, 3번 빛이 다 평행하게 빛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제 무한대에서 상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초점보다 가까워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상이 이렇게 뒤에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이 어떻게 된다? 뒤에 생길 건데, 얘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된다? 빛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 상을 우리가 허상이라고 합니다. 허상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나온 빛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겠죠. 직진을 해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초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겠죠. 초점을 향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1번 빛.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빛은 렌즈 중심을 향해 가는 빛은 그대로 직진하겠죠. 그러면은 우리 눈알은 어떻게 된다? 이 빛과 이 빛이 어디서 왔다고 느끼냐면은 이걸 연장선을 쭉 그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그어주면은 어떻게 된다? 요 지점에서부터 빛이 왔다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갔나요? 그래서 얘도 볼 수 있겠죠. 뭐 초점을 향해서 이렇게 그어서 이 초점의 방향과 나란하게 이제 뭐 같은 방향에서 나오는 요 빛은 어떻게 당연히 요런 식으로 평행하게 가겠죠. 그럼 얘 이 빛도 어떻게 돼? 여기서 출발했다라고 느끼겠죠. 뭐 똑같은 거예요. 계속 했던 거랑. 그래서 평행하게 간 빛은 초점이 지나고, 그 다음에 중심을 향한 빛은 그대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초점에서 나온 빛은 평행하게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의 눈은 이 빛이 또 지워볼게요. 요 빛, 이 Q에서 나온 빛이 어떻게 어디서 왔다고 느낀다? Q 프라임에서 여기서 왔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다 빛이 모인 건 아니고 어떻게 된다? 이제 빛이 온 것처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이즈보다 어떻게 좀 더 큰 사이즈를 얻는다라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돋보기로 물체를 보면 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돋보기를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된다? 돋보기에 물체를 놔두면 이 글씨가 작을 때 가까이 이렇게 돋보기 가까이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글씨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 돋보기를 이용해서 이 물체를 보면은 물체 이미지가 어떻게 된다? 좀 더 커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고 어떻게 된다? 더 뒤로 간 것처럼 더 뒤로 뒤에서 이제 빛이 나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을 우리가 허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뭐 정립화상, 위의 경우에는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상? 도립실상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도 좀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허상이 생긴다. 그리고 사이즈가 좀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목렌즈 현상. 이것도 조금 중요한데 오목렌즈는 뭐 이게 없어요. 이 내용이 없어가지고 오목렌즈가 없어요. 없어서 그냥 할게요. 오목렌즈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오목렌즈에 의한 상 이제 얘가 이제 물체가 되겠죠. Q가 될 건데 물체가 될 건데 물체를 이렇게 쭉 갑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빛이 뭐죠? 이제 평행하게 가는 빛이죠. 평행하게 가는 빛은 어떻게 된다? 퍼져나갈 건데 어디서부터 온다고 느낀다? 요 뭐죠? 초점에서 오는 빛처럼 이제 휜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렌즈의 중심을 향한 빛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죠? 그냥 그대로 가겠죠. 하면 상이 여기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은 제가 확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이 모든 상이 어디 생기냐면은 모든 상은 요 영역 안에 생깁니다. 요 영역. 이 영역 안에서 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물체가 여기 있으면 아까 상이 여기 생긴다는 건 했단 말이죠. 얘를 조금 더 뒤에 놔둘게요. 뒤에 이렇게 놔두면은 어떻게 되죠? 요 1번 빛, 요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번에 대한 빛은 그대로 똑같이 갈 거겠죠? 그러면 요 라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렇게 따라가겠죠? 자, 그럼 이제 뭐만 그어주면 돼요? 이 렌즈의 중심을 향하는 8번 빛만 그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어주게 되면은 어디서 만난다? 요쯤에서 만나겠죠? 잘 못 그렸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요렇게 그려주면은 여기 상이 생긴다는 거 아시겠죠? 더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만나겠죠? 기울게 줄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체가 어디에 있든 어쨌든 뭐다? 요 라인한테는 무조건 상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더 가까이 있는 경우 볼게요. 초점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경우. 초점보다 만약에 더 가까이 있는 경우를 보면은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들어온 빛은 어떻게 돼?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렌즈의 중심을 향해 가는 빛이니까 이렇게 잘 안되죠? 다 지우셨어. 이렇게 그려주면은 상이 어디 생긴다? 여기 생긴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이 있든 상은 어디에 분포하게 된다? 요 라인 안에 뭐가 분포한다? 이 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상.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온목 렌즈에서 상이 어디로 간다? 상당히 이 초점 요거리 초점보다 앞으로 가서 이 물체보다 어떻게 된다? 앞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 이제 물체가 있어도 요 지점에 물체가 있어도 어떻게 된다? 상이 아까 이렇게 가는 걸 알 수 있었죠.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요만큼 앞으로 당겨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목 렌즈에서 상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실제보다 어떻게 돼? 상의 거리는 어떻게 된다? 좀 더 이제 렌즈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당겨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 요 특징 또 첫 번째 하나만 써볼게요. 이 오목렌즈의 상은 어떻다? 실제 물체보다 렌즈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원리, 자, 오목 렌즈는 어떻게 된다? 이 조금 물체의 이미지를
앞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눈의 기준으로 물체의 이미지를 당겨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고, 요거 보셔야 됩니다. 요거 물체가 뒤로, 그 블록 렌즈에서는 뭐 물체가 뒤로 가면 상황이 어떻게 된다? 렌즈에 가까워지고, 렌즈가 두꺼워지면 뭐 어떻게 된다? 또 상이 어떻게 렌즈에 가까워진다 라는 것을 알고, 이 두 가지, 얘도 좀 중요하겠죠. 얘도 알고, 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뭘 할 거냐면은 이 렌즈의 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시 교정은, 원시 교정을 하니까 조금 빡세가지고 근시부터 한번 볼게요. 근시 교정은 뭐냐면은, 이 가까운 거는 뭐다? 근시죠. 가까운 건 보인다. 가까운 것은 보이고, 먼 것은 어떻게 된다? 안 보인다. 이런 뜻이겠죠. 가까운 거 됐으니까 이제 먼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거. 자, 우리 눈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당연히 초점보다 멀겠죠. 멀리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눈알이 어디 있느냐? 눈알이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형성된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이 그림에서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조금 제가 줄여볼게요. 줄여가지고 조금 보면은, 실제 이제 멀리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눈알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눈알이 형성되어 가지고 요 지점에 뭐가 된다? 망막이 형성돼야 돼요. 망막.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선명하게 잘 보이거든요. 왜냐면 물체 이미지, 빛이 이 망막에 선명하게 도달해서 이미지를 맺은 거니까 이 망막이 요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이게 멀리가, 자, 아까 얘기했죠. 멀어지면은 상이 어디로 간다? 이 앞으로 온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상이 앞으로 이렇게 왔단 말이죠. 이해 갔나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이 상을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이 물체가 멀리 있는 물체 보면 상이 앞으로 왔으니까 이거를 뒤로 보내야 될 거란 말이지. 뒤로 보내려면 어떻게 된다? 렌즈가 어떻게 됩니다? 두꺼워지면 더 가까워질 거니까 렌즈 어떻게 돼요? 이렇게 펴야겠죠. 이런 식으로 얇게 펴야 됩니다. 얇게 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어떻게 뒤로 보낼 수 있다는 건데, 이 근시는 누가 잘 걸리냐면은, 누가 잘 걸리죠? 이제 뭐 여러분들 또는 젊은 애들, 어린 친구들이 잘 걸리는데, 뭐냐면 여기 이제 수정체 눌러줘야 되는데, 수정체를 눌러주는 거를 이제 모양체라고 하나, 하여튼 뭐 요즘 이름 바뀌었던데, 하여튼 얘가 이제 프레스를 해줘야 되는데, 프레스를 해주는 거는 이 근육이겠죠. 근육이 잘 밀어줘가지고 뭐냐면 잘 모여. 이 두껍게 잘 돼. 근데 이거를 이제 펴줘야 되는데, 펴주기에 뭐가 밀어주는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근육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이 펴주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 이게 되게 버겁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뒤에 있는 물체를, 아까 봤죠? 뒤에 있는 물체를 앞으로 당기는 역할을 하는 렌즈가 있었어요. 뭐였죠? 뒤에 있는 물체를 앞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렌즈가 뭐였냐면은 바로 오목 렌즈였습니다. 오목 렌즈는 여기 있는 물체를 어디까지 당겨준다? 여기까지 당겨줬단 말이죠. 다시 한번 더 이미지 좀 지워줘가지고 이 뒤에 있는 물체를 여기까지 당겨줬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여기에다가 오목 렌즈를 이렇게 설치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설치했다 쳐볼게요. 여기 설치해버리면 여기에 의한 상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쪽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이거를 이 두께를 조절 안 하더라도 막막하게 상이 잘 맺히게끔 할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자, 요걸 지워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조금 복잡하죠? 자, 요걸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자, 요걸 지우고 보면은 이 상이, 이 눈알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망막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망막이 있어가지고 상이 여기 맺혀야 되는데, 물체가 너무 멀면 어떻게 된다? 상이 어디로 간다? 앞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 앞으로 간 상을 뒤로 보내려면 어떻게 된다? 렌즈가 얇아져야 되는데, 얇아지는 거는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에 오목 렌즈를 이렇게 달아버려요. 오목 렌즈를 달아버려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 의한 상을 어디로, 여기까지 뒤로 밀겠죠. 밀면 어떻게 된다? 얘가 상이 뒤로 간 거랑 똑같은 역할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게 가까워졌으니까, 여기 있는 물체가 일로 가까워졌으니까 어떻게 된다? 얘는 정상적으로 여기 맺히겠죠. 그러니까 상이 제대로 맺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가까워진 물체는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진 물체, 만약에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요 물체는 어떻게 이 렌즈에서 더 가까워지겠죠. 더 이쯤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가까워진 물체는 상이 뒤로 가기 때문에 렌즈를 어떻게 하면 돼요? 렌즈를 여기 있는 이 물체에 의한 상은 이 뒤로 갈 건데, 이 뒤로 간 상을 어떻게 하면 된다? 이 렌즈를 더 두껍게 찌부러뜨려 가지고 모아주면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상이 이렇게 가면서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이 오목 렌즈를 깔아주면 어떻게 된다? 오목 렌즈를 깔아주면은 이 멀리 있는 이미지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물체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눈을 더 찌그러뜨려 가지고 수정체를 더 찌그러뜨려 가지고 앞으로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이게 됩니다. 멀리 있는 물체도 보고 가까이 있는 물체도 볼 수 있겠죠.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멀리 있는 물체를 보고 싶어. 자, 얘를 이 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면은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멀리 있는 물체에다가 어떻게 한다? 멀리 있는 물체를 오목 렌즈를 깔아. 오목 렌즈 깔면은 오목 렌즈를 이렇게 깔면 안 되겠죠? 힘드니까 이렇게 깔고 이 초점이 뭐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와서 어떻게 된다? 요렇게 너무 대충 하나? 자,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빛이 올 거니까 어떻게 돼? 이미지가 여기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멀리 있는 물체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당겨지겠죠? 우리 눈알은 이제 눈알은 여기 있겠죠? 눈알은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이제 망막이 여기 있을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물체가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된다? 요거는 오목 렌즈, 오목의 F, 얘도 오목의 F가 됐고, 얘는 지금 뭐냐면 볼록의 F가 되겠죠. 이 볼록 F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요 지점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눈알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상이 보이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근시의 교정, 이렇게 보면 됩니다. 쉽죠? 엄청 쉽죠? 그래서 상을 어떻게 한다? 오목 렌즈로 앞으로 당겨주는 작용을 해서 이보다 망막에 상이 제대로 맺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뭐다? 이 가까웠던 상이 뭐 뒤로 가게끔 해주는 게 뭐냐면은 이 근시의 교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원시의 교정 볼게요. 원시의 교정. 원시의 교정은 뭡니까? 이 돋보기 작품 돼 있건데, 이 원시는 뭘 쓰죠? 뭐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렌즈 오목 렌즈 쓰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는 볼록 렌즈 쓰겠죠? 멀리 있는 것만 보인다 해서 먼 거는 보이는데 가까운 게 어떻게 된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눈 특징 뭐냐? 눈알의 특징 뭐냐면은 이 오지겠네. 가까우면 상이 어디로 간다? 이 뒤로 갔단 말이죠. 이 눈알이 지금 여기 있어. 이제 망막이 요쯤에 있다 치면은 망막보다 뒤로 간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수정체 렌즈를 두껍게 해야지 얘가 앞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두껍게 하기에 뭐다, 여기 이제 얘를 두껍게 해줄 수 있는 이 근육의 힘이 약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 돋보기를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었죠? 이 그림을 보면은 가까이 있는 걸 어떻게 하고 싶다? 이 돋보기를 이용해서 이제 축보다 이제 뭐죠? 이 포커스보다 앞쪽에 있는 물체는, 자, 이것도 그림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다시 보면은, 자, 포커스보다 앞쪽에 있는 물체는 어떻게 된다? 이 뒤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얘를 뒤로 빼내고 싶은데 뒤로 빼내야지 어떻게 된다? 이게 이제 자, 가까이 있으면 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아까 망막이 요쯤에 있다 했죠. 그림이 렌즈 두께가 좀 바뀌어가지고 망막이 요쪽에 있는데 요쪽만큼 당기고 싶은데 어떻게 누르는 힘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가상으로 이 볼록 렌즈 여기 하나 초점 더 가까운 거리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 상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 물체가 뒤로 간 것처럼 된단 말이죠. 이해 갔나요? 지금 여기도 알 수 있듯이 이 볼록 렌즈를 쓰게 되면 초점보다 가까운 거리에 물체를 놔둬가지고 볼록 렌즈를 쓰게 되면 얘가 상이 뒤로 이렇게 숑 간다는 거예요. 뒤로 숑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여기보다 더 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마치 어떻게 된다? 이 렌즈 찌부러뜨린 효과처럼 렌즈를 찌부러뜨린 효과처럼 어떻게 상이 망막 쪽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 앞으로 렌즈 가까워진다. 그럼 이쪽에서 이제 망막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잘 보이게 되겠죠? 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겠죠? 자, 어려움 말고 자 어려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이 지금 일단은 이 컨벡스인가? 이렇게 컨벡스 맞는 것 같은데 이 블록 렌즈를 하나 달아. 이 물체보다 이 가까운 곳에 하나 달아. 이렇게 달면은 이렇게 가서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떻게 돼? 초점을 향해서 갈 거고 얘는 어떻게 돼? 이 직진을 하면서 그림이 좀 별론데 하여튼 상이 어떻게 맺히냐면은 물체 상이 요렇게 이 마음의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물체가 어디 있는 것처럼 되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물체가 이렇게 뒤로 갔단 말이죠. 뒤로 간 상태에서 이제 얘가 그 안경이겠죠. 안경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로 이제 수정체로 가는 거겠죠. 수정체 이렇게 가면은 수정체에 의한 포커스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그어주면은 이 지점에 뭐가 된다? 상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눈알이 이렇게 되겠죠. 눈알이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이 제대로 잘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 렌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서 어떻게 돼? 요거는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가서 어떻게 돼? 포커스 향해 이렇게 가겠죠? 가고 얘는 그대로 그어주면 되니까 이 상이 뒤로 갔단 말이지. 뒤로 이렇게 간 건데 이 뒤로 간 상이 어떻게 되니까 이 볼록 렌즈 이 초점보다 가까운 거리에 볼록 렌즈 하나를 넣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이 뒤로 가면서 이 뒤에 있던 상이 어디로 간다? 앞으로 이렇게 온 거겠죠. 그래서 원래 뒤에 있던 상이 이렇게 앞으로 가면 좋겠죠. 좋아서 잘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시의 교정이 되죠. 원시의 교정. 그러면은 뭐냐 이 뭡니까? 멀리 있는 물체는 어떻게 되지? 이 멀리 있는 물체는 만약에 멀리 있는 물체가 있다. 여기 뭐 멀리 있는 물체가 있으면은 이 멀리 있는 물체 요거 조금 어려운데 멀리 있는 물체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상이 요쯤에 생깁니다. 어쨌든 상이 이렇게 멀리 있는 물체가 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이미지가 가까워졌으니까 멀리 있으면 이 돋보기에서 여기 가까워졌으니까 여기 상이 맺히니까 우리 눈이 다시 어떻게 된다? 여기 이제 망막에 맺히도록 할 건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원시 교정은 이게 뭐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쓰냐면은 이 뒤집어지는 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이 뒤집어요. 여기 상이 뒤집어졌죠. 원래 이렇게 봤을 때 건데 이렇게 물체가 뒤집어진 상이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쪽은 그냥 블록 그냥 렌즈 그냥 쓰고 이쪽에는 뭐 블록 렌즈를 써가지고 가까울 때는 이쪽을 본다거나 이쪽을 본다거나 하고 멀리 있는 거 볼 때는 요걸 본다거나 해서 눈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됩니다. 되게 불편하겠죠? 하여튼 그래요. 되겠죠?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소리의 굴절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소리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V는 T의 함수로 이렇게 돼 있고 331.1.4인가 뭐 그랬죠? 더하기 얼마? 0.6T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온도의 함수가 될 건데 이 뭐죠? 이렇게 같이 가 하동이 같이 갈 건데
이 따뜻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가겠죠? 더 많이 가고 얘는 더 많이 가고 싶은데 어떻게 돼? 얘는 이만큼 가고 싶은데 얘는 요만큼 가. 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자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얘는 이 파동이 이렇게 잘 가다가 온도 차이가 났단 말이죠. 여기 따뜻하고 여기 느리 차갑단 말, 따뜻하단 말이죠. 여기 차갑고 그럼 얘는 이만큼 가고 싶은데 얘는 요만큼밖에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요런 형태의 이제 파면이 형성되는 거고 얘는 또 이만큼 가고 싶은데 얘는 조금밖에 못 가.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리가 이런 식으로 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는 밤에는 따뜻하니까 어떻게 돼? 위에가 따뜻하니까 얘는 이만큼 가고 싶은데 얘는 요만큼밖에 못 가니까 어떻게 돼? 화면이 요렇게 형성된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소리의 굴자를 알 수 있겠고 요거는 지금 뭐냐면 실제로 이제 요것도 여러분들 뭐 대학교 가거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실험하냐면 레이저를 쏘는데 레이저 이렇게 쏠 건데 레이저를 쏴요. 빨간색 레이저를 쏠 건데 여기 이제 뭐죠 핫플레이트 같은데 위에다가 이걸 잘 놔둬가지고 보면 이게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슝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레이저를 이렇게 쏴야 되는데 흰 종이에다가 레이저를 쏴. 아무것도 안 할 때 이거 핫플레이트 꺼가지고 쏘면 이게 여기에 맺히거든요. 근데 여기다 여기 이게 뭐라고 불지핀다고 해야 되나? 뜨겁게 하면은 여기를 뜨겁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게 싱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맺힙니다. 해보세요. 물론 불이니까 조심하셔야겠죠. 집에서는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이 실제로 빛이 이렇게 다 바로 오면은 우리가 본 얘 그림이 되거든요. 이 그림은 뭐다? 다이렉트로 우리 눈에 들어온 빛이 될 건데 뭐냐면은 얘가 이 바닥으로 사방으로도 갈 거니까 이렇게도 빛을 보고 이렇게도 빛을 볼 건데 이렇게 온 빛은 어떻게 돼? 이 밑에가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면 우리 눈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빛이 여기서 왔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마치 이 물에 반사된 것처럼 이 물에 반사된 여기 이제 여기서 반사된 것처럼 여기 이미지도 보이고 여기 이미지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신기루가 되죠. 신기루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한번 봤거든요. 뭐